예, 조성목입니다. 국민의당도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아서 공약에 안 담은 건 아니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통해서 그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안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점은 착오가 없으시고 세 분 발제하신 분이나 방금 토론해 주신 김영재 수석님의 얘기 100% 공감합니다. 그 발제하신 내용에는 더 덧붙일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해소되지 않는 채로 있는데 그 본질은 그대로 두고 지역적인 문제만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곳간에 불이 났는데 쌀 가마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쌀 가마가 아니라 그 나다를 막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이미 운동장이 이렇게 확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진 가운데 어쩌면 조금 더 빨리 뛸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근본적인 거는 그 운동장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으면 방금 얘기했던 것들은 자연히 지역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대안과 두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은 다 불필요하게 하는 건데 방금 민주당 수석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선거법 자체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면 됩니다. 전부 다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해서 안 될 것만 이렇게 몇 가지 정하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기존의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기간에 가가호 방문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허용을 했을 때 그게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뭐 난리가 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똑똑 문을 두들겨서 저 누구 후보인데요 뭐 얘기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면 난 듣기 싫어요. 문 닫으면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문을 잡고 그러면 안 되고 꼭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흔히 있는 주거 침입죄니 뭐 온갖 법으로 다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선거법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금 얘기하셨지만 막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해서 선거 후보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자기가 위배되고 있는지 아닌지. 첫 번째 대안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당이 그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된다는 거죠.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하게 하겠다는 이 발상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돈도 저는 확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 10만 명의 유권자에게 10만 원씩을 나눠주면 100억이 듭니다. 저는 어떤 후보가 100억을 내고 그 지역에서 당선되겠다고 한다면 그 유권자들이 판단해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굳이 막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제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근데 절대 후보들이 자기 돈 100억을 들여서 의원이 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의원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돈을 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돈 써봐야 안 되는구나라고 되는 거죠. 이거는 선거 제도하고 연관이 됩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면은 돈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요건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구나라게끔 근본적으로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서 그 후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당내 경쟁을 하도록 해서 올바른 후보가 탄생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이 정당이 이 선거에 전면에 나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게 하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위 이제 독일식 대표 비례 선거제도라고 하는 거를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정당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밖에서 외로이 돈 뿌린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현실적인 거로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2018년 지방선거에 그 광역의원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여왔으면 합니다. 물론 당연히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는 건데요. 저는 교육감 선거는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이 그 기능을 주고 광역단체장이 자기 지방의 그 교육정책을 들고 나와서 당선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저는 거래를 해서 광역의원을 지금과 같은 식 그 소선거구제로 하지 말고 정당 득표율로 해서 그래서 풀뿌리 그 민주주의를 좀 살려보자는 거죠. 이건 아마 민주당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상황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어떻게든지 기존 방식대로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광역의원에서 이걸 도입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2, 3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그 모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굉장히 낯설어하기 때문에 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국민들에게 정당이 사네, 정치가 살아나네라는 걸 보여주면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걸 도입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면은 권력 구조도 양보할 수 있다. 뭐 의원 내각제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 제안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제가 작년 1년 내내 정치발전 특위에 있었는데 물론 안행위에도 있었고 이 선거관계법은 다수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만장일치일 때만 뭐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이라도 소위나 어디에서 반대를 하면은 그 전부 그냥 그대로 묻힙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거 또 유승희 의원 열심히 하셨지만 어느 한 사람 한 의원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면 서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구 제도하고 선거제도 개선은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이 국회 밖에서 그 안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윤수아 의원님도 얼핏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겁니다. 이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난 2016년 총선 전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었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한 후에 조정을 그거 보십시오. 각 정당이 대리인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앵무새처럼 와서 정당의 입장만 대변하다가 끝내 선거구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선거 직전에 정당의 지도부들에 의해서 서로 타결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밖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독일의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연방통계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방행정법원 판사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타 5명의 위원이 들어옵니다. 그 5명의 위원은 결국 이제 정당에서 한 명씩 추천할 사람인데 7명이 아주 행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거죠. 이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당이 5명씩 해서 10명이 모이면 5명 다 똑같이 그 입장을 반복하기 때문에 전혀 획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